안녕하세요. 자, TAT 2급 55회 TAT 2급 기출문제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자, 우리 문제 1번서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영업부 직원 유재석이 출장 시 택시요금 35,000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일반전표 들어가셔서, 자, 일반전표에 날짜는 1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그쵸? 1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여비교통비 35,00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35,000원. 이렇게 전표 끊어주실 수는 있겠죠? 네, 전표 끊어주시고 F10 누르셔서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두 건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31일 날 상호는 카카오 택시, 그 다음에 성명은 양재훈, 사업장 주소는 서울 959 디지털로 32,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271111234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거래 금액은 35,000원입니다. 택시는 여기에 보면 구분에 택시 운송 용역이라는 게 바로 보이시죠? 그냥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812번 여비교통비. 네, 여기는 생략하셔도 되겠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면 자동으로 명세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에 35,000원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고 반드시 ESC 빠져나가시면서 저장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문제를 하나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약속어음 만기 이전에 할인을 했나봐요. 자, 우리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클럽에 제품 매출 시 보관 중이던 전자어음을 2월 20일에 국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받았다 그랬어요. 할인율은 연 12%고 월할 계산한다 그랬고 매각거래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어음 할인과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온 현황에 반영하라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어음 할인을 하게 되면 할인료를 계산해야죠. 그쵸? 할인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할인료는 항상 잔여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액면은 1,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100만원에 곱하기 우리는 12%,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는 지급기일이 만기일이 5월 20일인데 2월 20일에 할인을 하는 거니까 3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3 나누기 12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3만원이 나오겠는데요. 12 약분되니까 33만원만큼의 할인료를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할인료 계산하는 방식은 항상 이자율 곱하기 잔여기간이다, 남아있는 기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날짜는 일반전표에 우리 오늘은 0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받으러음, 거래처는 나이스클럽, 그리고 금액은 1,100만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33만원만큼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나머지는 1,067만원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받으러옴에서 반드시 F3 자금관리 눌러주시고, 할인하겠습니다. 어음번호는 F2 누르면 바로 선택 가능할 거고요. 할인기관은 어디에서 했죠? 국민은행이요. 네,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할인율은 12%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입금. 견적서 내요. 그래서 총 640만원짜리인데 입금표에 보니까 70만 4천원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날짜가 오늘 3월 1일인가요? 네, 03월 1일날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70만 4천원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 태광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거래는 메인 매출점표에 그래서 날짜는 04월 30일이고요. 고려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다음 달 15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과세 매출에 제품 공급가액은 1,520만원. 수량, 단가, 품명 모두 채점 대상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처는 고려산업. 전자에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붕괴는 외상. 그러면 전표 다 끊어졌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F10 누르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셔서 04월 30일 그러면 체크해 주시고 스페이스바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F3 누르셔서 확인 그리고 발행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확인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F12 눌러보시면 전송 성공이라고 바뀌게 돼요. 그럼 이제 다 끝나신 거고 메인 매출 점수에 다시 조회 눌러보시면 여기에 전자 발행이라고 들어오겠죠.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에요. 수정세금계산서 그래서 원래의 거래는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날 골프화를 판매했던 거래가 있는데 5월 20일 상호 협의에 따라 이미 납품한 품목의 공급가액을 3% 할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 공급가액 변동이네요.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 하시고 공급가액의 변동입니다. 확인. 변동사유 발생일이니까 5월 20일 날 골프화에 대해서 공급가액을 3%를 할인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90만원인가요? 네, 3%. 그래서 3천만원에 대해서 3%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5월 이제 20일 날짜로 가보셔야죠. 20일 날짜로 가면 이렇게 있는데 외상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했어요? 외상 대금에서 그만큼 차감했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 다 되셨고요. 그 다음 F10 누르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액 5월 20일로 가시면 미전송 거래에 대해서 F3 확인 F3 확인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확인 해주시고 F12 눌러서 전송 성공인지 확인해 주시고 네, 그리고 창 닫고 메인 매출 점표에 들어가 보시면 전자 발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기계장치 구입 관련 자료가 먼저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계장치의 수선비에 대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본적 지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7월 10일입니다. 07월 10일 우리는 과세 매입이고요. 수선비 1,500만원 거래처는 대리 전자고요. 붕괴는 혼합. 그래서 자변의 수선비, 기계장치에 대한 수선비니까 500, 수선비라 하면 안 되고, 기계장치.
그쵸?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기계장치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8월 15일날 거래입니다. 08월 15일날.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이라 그랬어요.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고요.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과세 매입이고요. 과세 매입, 계약금, 공급가액은 1억. 거래처는 에이스건설. 에이스건설. 그리고 전자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차변에 우리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재지급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노트북 구입인데요. 전자마트로부터 대표이사 김강남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얘는 매입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일반 전표로 가셔야 합니다. 09월 10일. 우리는 차변에 가지급금, 네, 우리 친절하게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래처 코드 김강남 사용하라 그랬고요. 금액은 110만원이 되겠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은 삼성카드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전표, 거래 3개를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행과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07월에서 09월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그래서 확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거래가, 두 건의 거래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고 ESC 빠져나가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해가셔서 07월에서 09월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불러와지겠죠? 저장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에 금액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자, 과세 매출분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 계산서로 골프채 210만원어치가 나왔는데 우리 보니까 같은 날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됐네요. 문제를 보니까 또 신용카드 거래가 또 한 건이 있고 현금 영수증 매출 거래가 또 있고, 자료 1번에 보니까 대구골프의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와 위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그러니까 거래는 한 건인데 증빙이 두 개가 나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매출분이라고 했으니까 12월 1일날 유형은 과세 매출이라고 끊어주셔야지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210만원, 거래처는 대구골프 전자고요. 그 다음 분계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분계를 무조건 카드로 끊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한카드를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그래서 세금계산서 교부분입니다. 이거 중복된 겁니다. 라는 표현이 자동으로 되게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따로 붙어 있으셔야지 된다. 그러면 우리 두 개를 다 입력을 하신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신용카드 매출 12월 21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카드과세 매출이 되겠고, 신한카드사, 그리고 제품 공급가액은 33만원 써주시면 나누어질 거고요. 거래처는 김은영, 분계는 그냥 카드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뭐 카드로 끊어도 외상으로 끊어도 상관없으세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러면
날짜는 24일날. 24일날 현금과세 마찬가지 제품을 판매했고요. 공급가액은 22만원. 거래처는 박요하.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에 가셔서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시게 되면 새로 불러오기 불러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264만원, 22만원, 231만원 이렇게 들어오면 전부 다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F10 누르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서에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일단 뭐 과세 매출하고 카드 과세 매출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금액만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뭐 얼마가 들어왔다 이것까지는 확인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서까지 반영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 조회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평가 문제 11번입니다. 5월 20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05월 20일날 이렇게 전표를 끊었는데 맞죠? 얘의 사유는 이건 원래 5월 10일날 거에서 우리가 여기서 수정세금계산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공급가액 변동이라고 했었나요? 그쵸? 공급가액 변동. 그래서 5월 20일자 거래는 20일자 거래에서 수정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걸 눌러보셔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5월 10일 날 거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정 입력 사유는 2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문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셔서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이고요. 매출 중에 고려산업. 그래서 고려산업에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공급가액은 1,520만원.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기 확정 발급 매수는 총 29매이고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1기 예정이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1억 원입니다. 맞죠? 네, 1억 원. 자, 그 다음 15번은 부가세 신고서에 2기 예정입니다. 07월에서 09월 사이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고 고정자산 매입니다. 11번에 공급가액은 1억 1,500만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된 부가율은 얼마인가? 신고서 조회 후 우측 상단에 부가율을 조회할 거 그랬는데 우리 여기 화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부가율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부가율 74%입니다. 자, 그 다음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시에 작성되는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있을 거고요. 계산서 합계표는 과표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계산서 발급 금액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 없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이 있기 때문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에 2기 확정과세 기간에 보시면 과세 매출의
과세 매출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합계는 286만원입니다. 과세 매출은 카드, 현금 영수증 모두 포함되는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2기 확정이라 했고요. 10월부터 12월. 1번 난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3,394만원 정답이 되겠고요. 27번 난의 차감 납부세액은 327,200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가세 관리 문제 10개를 같이 풀어보셨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연표 12월 31일 날 합계잔액산표에 확인되는 성급비용은 전액 공장화재보험료 당사는 10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1년분을 자산처리했다 했으니까 한 달에 20만원씩이고 10, 11, 12, 3개월분 60만원이 보험료이면 되겠죠. 자변에 보험료 60, 대변에 성급비용이 없어지면 되겠죠. 그렇죠? 네, 성급비용 60만원 없어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결산.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중단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에 가시면 엔터 치시면 원래 이제 K랩 쓰시던 분들이 이 AT는 우리가 대손 같은 것들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대손이 없다 보니까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12월 31일로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 2천만원에 대해서 1%니까 20만원 없지요? 충당금이 그러면 20만원만큼을 대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산자료에 우리 밑으로 내려가셔서 기타의 대손자납비의 대여금에 대해서 20만원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말 재고자산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기말 원재료 485만원, 그 다음 기말 제공품 1540만원, 그 다음 기말 제품 239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전표 추가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나왔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항상 잊지 마시고 손익계산서를 먼저 들어가세요. 손익계산서를 12월로 먼저 들어가셔서 당기순이익이 3억 200입니다. 3억 255만 7,884원이요.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가시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기 처분 예정일은 2023년 02월 28일이고요. 2022년 02월 28일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실무 수행평가 문제를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서부터 영수증 수치명세서,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들어가시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11번 그래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은 87만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받으러옴 현황에 뭐 일별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01일, 2022년 03월 31일. 그러면 할인을 한 게 두 건이 있네요. 그쵸? 할인을 한 게 두 건이 있고 2,300만원이 정답입니다. 둘 다 할인이니까 구분에. 그래서 2,300만원. 1월에 발생한 여비교통비. 그러면 어디 갈까요? 일개표 갈까요? 1월에서 1월까지.
여비교통비 128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은 10월에서 12월에 발생한 영업외 비용은 10월에서 12월에 발생한 영업외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896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잔액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3월 말이라 그랬으니까 3월 31일 보통예금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은행 보통예금의 잔액은 1억 4,166만 2천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래처 원장 4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 그러면 04월 30일 외상매출금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일단 101번 삼보마켓은 517만원 맞고요. 102번 켈러웨이 2,412만 5천원.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020 태광산업으로 가시면 태광산업은 1,500이고요. 그 다음 고려산업은 3,272만원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말에 유정산업의 거래처 원장 외상매출금이라고 했고요. 06월 30일에 유정산업이라고 했고요. 유정산업 그래서 3,201만원입니다. 거래처를 여기다 유정산업이라고 따로 F2 눌러서 유정만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3050 이렇게 치시면 유정산업 것만 딱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2월 말 현재 신한카드 외상매출금 잔액.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저는 신한카드 입력해 주시면 374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12월 3월 말부터 나왔네요. 3월 말 계정 잔액으로 그러면 지급어음 부채만 있으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지급어음의 잔액은 3,300, 예수금 92만 6천원, 가수금이 270인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9월 말 유형자산 9월 말 09월로 들어가시면 유형자산의 금액은 5억 6,130만원이 정답입니다. 9월 말 가지급금의 잔액은 위로 올라가시면 가지급금의 잔액은 210만원이고요. 12월 말 성급비용의 잔액은 180만원이고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485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미처분 이익이익금은 4억 451만 904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재무액의 실무 수행평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해서 사원 등록에 조성준 사원의 부양가족을 일단 순서대로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김은자 401112-2075-529. 그 다음은 배우자 박임혜 800-117-2247-093. 그 다음 자녀 조한을 0702033023-180. 자녀 조바다 150-123-4070-787. 다음 형제자매 조도일
750915-1927-317 해주시면 되겠죠? 입력해 주시고, 자, 일단 조성훈이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김은자 주거용 편상 별거하고 있는 거니까 경로자 맞고요. 박인혜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이니까 상관없죠. 그리고 직계비속으로 소득 없고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 장애인인데, 그쵸?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다 그랬으니까 장애인 5번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1번으로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등록을 다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 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실무 수행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 조성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를 하라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조성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조성준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본인 포함 몇 명인가 그랬는데, 기본공제에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부양가족이 4명이 있으니까 총 6명입니다. 자, 37번 평가 문제. 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기본공제액을 합한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은 300만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경로자 추가공제 100만원 받았고요.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56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얼마인가? 56번의 자녀세액 공제금액은 152,654원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자료에서 찾아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에 일단 항상 수당공제에서부터 들어가셔서 기본급 상여, 그 다음은 직책수당 과세죠. 네, 급여에서 차감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문화수당 도 과세죠. 자, 그 다음에 식대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면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했으니까 비과세에 식대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수당. 그런데 초중고 재학 중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매월 고정으로. 육아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수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다 했으니까 비과세 자가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당 등록을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확인. 자, 12월의 급여 자료고요. 네, 그래서 급여 지급일은 12월 31일로 이진우하고 기본급 250, 직책수당 5만원, 문화수당 10만원, 식대 15만원, 자녀수당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을 다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여기에서 안 나오죠. 네, 전체 메뉴에 가셔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12월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열어주시면,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수행평가. 이진욱의 급여자료. 문화수당 금액은 문화수당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진욱의 문화수당은 10만원이고요. 수당 중 비과세 대상 식대 금액은 얼마인가? 식대는 15만원을 지급을 했지만 비과세 대상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식대는 현재 10만원이 비과세죠. 그래서 여기에 현재 사원 거를 이렇게 보시면 식대는 5만원이 과세가 됐고 10만원이 비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수당 항목 중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 보조금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또 내려보시면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급여자료 조회 12월분 급여에 대한 차인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차인 지급액은 여기에 279만 2,980원 정답이 되겠고요. 6번 소득세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소득세 등은 소득세 우리 여기 있는 67,300원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연말정산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가셔서 아까 조성준을 조회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김윤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윤성의 연말정산 일단 부양가족은 입력이 되어 있다 그랬고요. 부양가족 명세를 수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공제 탭에 가셔서 전체 화면으로 좀 해볼게요. 소득공제 탭에 가셔서 자, 이현자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은영 배우자가 기타 소득이 800만원이니까 필요경비 60% 빼더라도 48에 30, 320만원이니까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이 넘어갔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지원은 나이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가 된 거예요. 나이 제한에 걸렸고요. 자, 그 다음에 김지수는 중학생이니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배우자가 부로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의료비 그래서 의료비에서 코드번호 F2 누르셔서 이은영 배우자입니다. 상호는 그냥 의료비 증빙코드 국세청으로 한 건으로 묶어서 전체 금액을 안경 구입비는 50만원만 한도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50만원만 적용하니까 325만원 네,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험은 우리 소득공제 탭으로 가셔서 보험료 김윤성 본인의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니까 본인의 보험료에 95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대학생 교육비 옆으로 넘어가셔서 교육비 김지원 네, 대학생이고요. 국세청 자료의 금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김윤성 본인의 교육비 국세청 자료에 5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연금저축 정산명세에 가셔서 연금저축에 본인의 일반 연금저축에 해당하겠고요.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그리고 계좌번호는 110-8172까지 불입금액은 360만원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조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에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산출세액은 370만 9,036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9번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54만원입니다. 60번에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는 11만 4천원이 되겠고요. 의료비는 24만원, 교육비는 195만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55회차 TAT 2급을 풀이를 했는데요. 지금 조회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 푸시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 문제 풀으실 때 속도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반복적으로 조회 문제는 조금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